GPS 현재 위치 자기 좌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럼 길을 잃었잖아요. 네. 막 헤매고 있었는데 멀리서 이제 수동으로 그때 마침 통화가 돼서 수동으로 이제 그 백령도에서 유도를 해서 기한을 한 거예요. 무사 기한을 어렵게. 그래서 한 대 잘 도착했습니다 하고 드론 사령관한테 보고했더니 좀 황당해서 돌아왔어? 아니 이게 써야 되는데.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실력이 좋아?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띄워야 되는데 안 띄운 거예요. 이거 제가 또 돌아올까봐.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사성 장군 출신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야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외환 유치 관련해 가지고 내란 특검이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엄청나게 그동안에 많이 쏟아졌었는데 관련해서 나왔던 보도 일단 짧게 정리하고 새로운 소식을 우리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녹취가 있었죠. 네, 특검에서 확보한 녹취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현직 장교의 그 녹취인데요.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반발하자 윤석열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북한에 노출시켰다. 이 미친 사람입니다, 네, 윤석열. 미쳤어, 완전. 자, 그리고 무인기 작전에 참여했던 네. 군 관계자의 특검 진술까지 있었습니다. 무인기 침투 지시는 국가안보실로부터 받았다. 김태호 태호. 조심하고. 네. 네. 자,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뒤에 숨어 있던 합참. 합참이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미리 알았을 가능성.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서 나왔죠. 무인기가 북한에 침투하기 직전 이승호 합참 작전 본부장 측이 보고를 받았다. 드론 작전 사령부 요원들이 불안에 떨면서 합참 작전 본부장 측에 여러 경로로 전화한 것으로 안다. 네. 자, 그리고 드론 사령관이 합참 고위직하고 이 시기에 만났었어. 맞아요. 10월 31일에는 방금 언급된 합참 본부장 이승호, 11월 11일에는 김명수 합참 의장과 함께 만났습니다. 김명수 일단은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진술이 또 있었지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의 무인기를 최소 5번 이상 날려보냈다고 들었다. 네. 자,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보도를 짧게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퍼즐이 다 맞춰졌다라고 우리 사성장군 김병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조각조각 나왔던 무인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져서 오늘 그것을 명쾌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일단 무인기는 최소 확인된 것만 3번 7대를 보냈습니다. 야, 이건 확인된 것만 네.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확인된 것만 1차로 10월 3일 날 새벽 2시에 보내서 6시까지 9대가 복귀를 했고 이때도 이제 평양에 가서 이제 삐라를 살포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10월 8일 날 밤 11시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 날 9일 날 03시에 복귀를 했는데 이때는 4대가 갔습니다. 4대 갔는데. 그래서 평양에서 삐라를 뿌리고 3대는 복귀했고 네.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이 된 거죠. 아. 평양에서 얘기했던 그거와 거의 일치된다는 증인입니다. 이게 그거구나. 북한이 공개했던. 네. 그다음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실제 북한이 제대로 도발 대응을 안 하니까 11월 13일 날 초저녁에 19시 30분에서 저녁 9시 20분까지 2대를 계획했었는데 한 대가 먼저 남포항 거기는 군사 시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네. 보전성이 있는 부대가 밀집된 지역에 한 대를 보냈는데 네. 무사히 기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대를 보내려고 했는데 네. 안 보냈다라는 증언이 이것이 복수의 증언. 복수.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군데의 증언을 취합을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네. 1차, 2차 때 어디에다 제일 미라를 투하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목표 지점. 네, 목표 지점. 네. 목표 지점인데 1차 때는 좌표를 받고 가서 보니까 15호 관저다. 이것은 15호 관저는 네. 2차는 아예 15호 관저 부근에 뿌리라고 목표를 줬고요. 네. 15호 관저가 어디냐? 네. 평양에 있는데 보면은 김정은 관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김정은의 생모 고영이가 거주했던 숙소이고 김정은이 어린 시절에 보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아주 북한의 핵심부가 있어요. 노동당 1호 청사도 있고 호위사령부, 호위층 주택단지, 김일성 종합대학, 외무성, 내각 종합청사가 밀집된 핵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단을 뿌리는데 1km 상공에서 뿌리게 되면은 네. 이 전단이 2km까지 퍼진다는 거예요. 네네네. 전투 실험에 의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 일대 고위급 시설이나 다 뿌려지는 거죠. 그럼 와.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나겠죠. 이것은 김정은을 비판하는 전단, 와. 최고 존엄을 비판하는 전단이 예를 들어서 호위사령부 뭐 김일성 대학 이런 데 다 몇 개씩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고위급 간부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걔네 다 축청 당하는 거지. 네. 그럼 바로 예전 같으면은 대응 도발을 해야만이 자기들이 촉수안 당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참았어요. 수사적인 위협만 하고 너들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전쟁 난다 이렇게 하고 아찔합니다. 네, 그리고 12월 8일 날은 아예 그 15 간절을 하라고 목표를 준 거고요. 그다음에 11월 13일에는 남포는 진짜로 그 호전성이 아주 강한 부대들이 밀집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연평도 포격 도발도 일으켰고 그쪽에서 NLL에서 여러 가지 도발을 했던 부대들이 집중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 비행 경로를 받아 보니까 거기 보면은 온천 전투 비행단이 있어요. 그걸 경유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요거 그러니까 네. 10월 3일, 네. 11월 8일에 10월 8일에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생각할 때 제일 예민하고 제일 얘네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곳은 당연히 김정은 관저라고 봤겠지. 그렇죠. 네.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거기 뿌려봤어. 네. 와 이 새끼들 참을성 대단하네. 이거 참는 거야 이거를. 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자극했을 때 바로 공격을 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실제로 공격했던 곳이 바로 남포 일대였다. 그래서 11월 13일에는 남포 일대를 또 타겟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의 심장에 권총을 쐈는데 적이 와. 반응이 없어. 미쳤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미쳤어. 유도해야 적이 도발을 해야 우리가 또 국지전으로 대응하다 보면은 비상계엄을 하고 와. 영구집권하는데 반응을 안 하잖아요. 미쳤어. 그래서 이번에는 칼로 목을 딱 들어댄 꼴이죠. 남포에다가 남포에다가 네. 그런데 그것도 진짜 이 받아봤을 때 실무자들이 이거 미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 실무자들은 무인기가 침투를 해서 적진을 찍고 무사히 기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추락하면은 문책을 받아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항상 적의 중요 시설 레이더 기지는 회피하는데 온천 전투 비행장을 경유해서 그 남포로 들어가라니 여기 가면 100% 그냥 저격당하는 거죠. 저격당하든가 네. 확인이 된다라고 이제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 문제 있습니다 하니까 네. 그 당시 드론 사령관은 거기에 대해서 여기 문제가 있다고 힘들다고 하는데요 하고 옆엔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온 지점이 온천 비행장을 빼고 대신 대동강변을 따라서 그 남포로 들어가는데 대동강변의 해변이 더 군사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거기는 바다와 연결돼 있어서 잠수함 기지, 공기 부양정 기지 뭐 핵심 시설이 있는데 가고 그때 갈 때 통상 2km 상공에서 갔는데 남포로 들어갈 때 대동강에는 800m까지 낮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걸리고 걸리고 추락 당하라. 제발 걸려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하고 해서 실제 재민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무인기가 당하니까 이제 자기가 무인기는 가는 길에
GPS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방향을 턴하는 지점마다 입력한 그걸 따라서 가는데 GPS 제밍이 오니까 제밍 GPS 알아요? 살아 제밍 뭔데요? 아, 전파 그러니까 교란. 인공위성에서 전파 교란. GPS 현재 위치 자기 좌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럼 길을 잃었잖아요. 네. 막 네. 헤매고 있었는데 멀리서 이제 수동으로 그때 마침 통화가 돼서 수동으로 이제 그 백령도에서 유도를 해서 기한을 한 거예요. 무사 기한을 어렵게. 그래서 한 대 잘 도착했습니다 하고 드론 사령관한테 보고했더니 좀 황당해서 돌아왔어? 아니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실력이 좋아?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띄워야 되는데 안 띄운 거예요. 이거 제가 또 그래서 돌아올까봐. 예, 남포에서 와. 띄운 거는 진짜로 그 인원들이 첫 번째 평양 갈 때는 그래도 뭐 오물풍선 대응으로 너 한다 하니까 사명감을 갖고 했는데 남포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돼 가는구나 하는 걸 심각하게 느꼈다라는 증언들이죠. 윤석열 천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제가 평양에 2번 다녀왔거든요. 아, 실제로 예, 정부에서 다 이렇게 그래요? 깜짝아. 월북한 아니 줄 뭐 알고. 잠입 탈출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민주노동당 당직자 시절 그다음에 정의당 사무총장 시절에 평양에를 2번을 갔다 왔어요. 갈 때 뭐 이해찬 전 총리나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다녀온 건데 고려 호텔이라는 데서 2번 다 묵었거든요. 네. 고려 호텔이 뭐냐면 이렇게 내려다 보면 평양역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복판이죠. 평양 한복판. 그리고 저쪽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조선노동당 1호 청사라고 하는 게 저쪽에 저쪽 편에 1호 청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줄 정도로 가까운 곳이에요. 네. 그리고 15호 관저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김정은 생모 고영희 씨, 고양희 씨 말고 고영희 씨하고 그 김정은 그 지금 국무위원장이죠. 국무위원장이 이제 거기 산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광화문하고 서울역 사이에다가 그 소리 털털 나는 무인기를 보내서 일부러 잡히려고 했던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광화문하고 서울역 사이에다가 무인기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반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매뉴얼이죠. 예, 당연한 매뉴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왜 반격을 안 하는 거야 하고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냥 아까 그냥 뭐 그 노동당 1호 청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옛날 청와대, 광화문, 서울역 요 사이에다가 무인기를 거지. 보낸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비라 뿌리면서 네. 지금은 한남동하고 용산에 뿌린 꼴이죠. 네. 한남동 간저하고 네. 대통령 간저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막 네. 있잖아요. 그럼 의원님, 네. 그 전단지를 뿌렸다고 하는데 네. 그 전단지는 근데 어디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퍼즐을 맞추었어요. 그래요? 그것이 너무 궁금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실은 무인기는 그 전단지부터 얘기하면 전단지는 국군 심리 전단에서 만든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무인기 부대에서 국군 심리 전단에서 전단지를 수령해 왔어요. 국군 심리 전단도 전방에 다 나가 있습니다. 대북 학성기 이런 방송이나 다 작전을 하기 때문에 네. 백령도에도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령도에 나가 있는 드론 부대에서 거기 가서 수령해 오라. 그래서 갔더니 라면 박스보다 조금 적은 박스 한 네. 박스가 밀봉된 거를 이제 네. 갖고 온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 네. 요거는 그 사진이 아니고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한 2만 장 정도 들어있더란 거예요. 특수 제작한. 그래서 그거는 지문이 묻으면 안 되니까 장갑을 끼고 이제 북한에 보내는 전단지를 이렇게 한 500에서 600장 무인기당 이렇게 묶어서 무인기에 장착을 한 거죠. 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심리전단에서 특별히 만든 걸로 보여지고 네. 그래서 이것은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인기가 원래 이것은 카메라를 달고 적진에 들어가서 촬영하고 그렇죠.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단을 뿌리는 무인기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드론사에서 자체 제작을 개조를 했다. 개조했어. 그거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무인기에 전단 뿌리는 무인기가 없는데 뿌렸다고 하니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6월에 이걸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인기에 있는 카메라를 떼고 무게 때문에 카메라를 떼고 저기 아까 띄워주세요. 아까 거 네. 무인기 전단통을 만든 겁니다. 저기 플라스틱으로 된 전단통을 이렇게 만든 만들었고. 거예요. A4지보다 조금 적어요. 이거 A4지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원형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5 곱하기 7cm 전단을 해서 열 수 있게. 그래서 저거를 이제 무인기 밑에 보면은 배 있는 데를 개조해서 부착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서버라는 그 장치와 연결을 했다가 목표 지점에 가면 요 묶어놓은 건을 딱 푸는 거예요. 놓으면은 이 전단통과 전단지가 분리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단통도 떨어지고 전단도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다행히 저 전단통은 3D 프린트로 만들어서 플라스틱이에요. 네. 아주 얇아. 네네네. 그게 떨어져도 이것이 별로 위험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북한에서 왜 전단통하고 전단지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모양이었죠. 그래서 전단통까지도 3D 프린트의 기를 가지고 드론 사령부의 교육센터에서 그걸 만들고 실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 그것을 디자인하고 7월에 전단통을 만들어서 부착을 개조를 하고 또 개조를 하면 이거 무인기 만들었던 업체와 협조를 해서 또 문제가 없는지 문의를 한대요. 그것도 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나서 7월 달, 8월 달에 시험 비행, 테스트 비행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네. 하고 8월 달에 이제 무인기 조종사들에게 교육을 좀 시킨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카메라 찍는 무인기였는데 이걸 삐라를 뿌려야 새로운 되니까 거니까. 네. 훈련을 시키고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또 무인기가 또 하나가 있죠. 무인기가 드론 사령부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합참도 관련이 있다 뭐 이랬잖아요. 네.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가 오게 되면은 알 수 있는 부대가 많아요. 지상작전사령부, 그다음 공군작전사령부, 진작사. 합참의 작전본부, 한미연합사 이런 데는 다 정보 레이더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그 부대를 안 알려주면은 무인기가 북한으로 가면 월북 무인기이기 때문에 바로 격추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서 임무 마치고 돌아올 때는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고 그렇죠. 작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면은. 네. 그래서 그런 부대도 알려줬을 것이다. 그 증거는 10월 8일 날 밤에 보내잖아요, 무인기를. 네. 그날 경력금을 5개 부대에 300만 원을 줬어요. 그 왜 경력금을 줬냐? 통상 경력금은 장관이 줄 때 중요한 훈련 보고를 받으면 고생해 이번에 이렇게 하고 경력금을 주든가 훈련 현장에 가서 훈련 고생한다 하고 우리 장병들 빵 좀 사줘라 하고 몇백만 원씩 주고 오거든요. 네. 그날 아마 제가 추정컨대 군생활 오랜 경험을 봤을 때 장관에 누가 전화를 그 해당 부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네. 야 오늘 이런 비밀 작전이 있으니까 너만 그냥, 알고 있어. 혹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올라오면은 돼. 돼. 그리고 내가 조금 수고비 보낼 테니까 그 격려 좀 해줘. 이렇게 해서 동시에 5개 부대를 보내지 않았겠느냐. 이건 그렇죠. 추정인데 네, 합리적 추정입니다. 수사에서 수사해라. 네. 그리고 또 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그 키가 있습니다. 네. 키가 뭔가 하면은 10월 달에 끝나고 나서 표창장을 25명의 표창장을 줘요. 맞아요. 그 25명에게 주는데 국방부 장관에게 5명, 합참 의장에게 5명, 합참 작전본부장 표창 10명 합참. 그래서 25명을 주는데 그 제가 명단을 분석을 해 보니까 네. 무인기와 관련된 사람을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야. 그래서 포상자에. 거기는 드론 사령부에 그 참모가 들어가 있었고 드론 사령관 혼자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참모 뭐 작전 관련이나 공역 통제
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었고 아. 교육센터가 들어 있어서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어요. 교육센터가 왜 들어가 있나? 이거는 무인기를 개조하는 개조하는데 인원들이지. 교육센터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밑에 무인기를 띄운 부대인데 네. 백령도에는 101대대인데 중부 지역에도 무인기 부대가 있고 동부 지역에도 있어요. 이 부대에도 표창이 나갔더라고. 아. 그래서 이 부대들도 북한의 무인기를 띄웠을 확률이 많다. 이 증거가 또 몇 개 나왔어요. 야, 기가 그래서 막힙니다. 그 인원들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 특급 이 방송 꼭 들어야 됩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럼 중부 전선에 있는 부대는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다가 10월달에 안 보낸 정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백령도에서 소대장 중대장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라니까 겁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됐지? 이런 작전을 어떻게 하지 해서 인접 연천에 있는 부대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우리 평양에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지금? 야, 우리도 그거 준비했어. 하다가 기상이 안 좋아서 우리는 노고 결정, 가지 마라 결정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날씨 탓한 거지. 네, 그래서 중간 중부 전선에서는 준비를 했다 안 간 거고 동부 전선에서는 무인기가 소실이 지금 두 대가 된 걸로 나오거든요. 한 대는 이 평양에서 그렇죠. 아까 그 10월 8일 날 떨어졌다 했잖아요. 네. 동부 전선 부대의 무인기가 하나 소실이 됐어요. 근데 무인기는 자기 위치 장치가 있어서 어디에 떨어지든지 확인이 된답니다. 바다에 떨어져도 무인기가 플라스틱이에요. 물에 떠. 잘 잠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 있어도 찾을 수가 있는데 소실되고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대한민국 영토에 떨어졌다만 찾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디를 의심하겠어요? 북한 지역에 떨어졌을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도 드론 부대 여러 부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어제 발표가 나오던데 그 동부, 중부, 서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인기 2대가 분실됐다고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조각조각 정보들이 있었는데 딱딱 제가 맞아 이제 떨어지네. 딱 퍼즐을 거의 맞춰서 내란 특검이 수사를 용이하게 쫙 그 매불쇼에서 이제 공개한 진짜 거죠. 이게 확실히 그려졌습니다. 네. 퍼즐을 이제 완벽하게 맞춰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